산골 소식. 피형, 나는 지금 1월산 중턱에 와 머뭇거리고 섰습니다. 이제 막 실록으로 찬란한 수림의 바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가물거리는 먼 산 끝까지 펼쳐진 실록의 파도는 정말 장관입니다. 산바람이 일정마다 윤기가 주르륵 기름방울로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이름 모를 산새며 꽁이며 뻐꾸기 소리는 연신 하늘 가득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너편 숲속에서 약초며 산나무를 캐는 안악들의 구성진 콧노래 소리가 바람을 타고 간간히 나뭇잎새에 와 부딪힙니다. 대구에서 동쪽 내륙쪽으로 400리, 해발 1200m의 이 1월산 기슭에 실록이 우거지면 나는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사냐를 배회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직장 따라 이 산골에 왔다가 얻은 나의 즐거운 난치병일지도 모릅니다. 피형, 산골은 감옥이 아니면 낙원이라 했더이다. 3년 전 이곳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이 영양 땅을 가리켜 산수가 빼어나게 맑고 아름다운 고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의 취향과 인간관계의 얽힘 때문인지 자연 경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산골살이는 황량하고 적막할 뿐이었습니다. 첩첩이 높은 산은 어쩌면 감옥의 성벽같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운 난치병을 알아오는 동안 산골살이도 나름대로 정이며 흥이며 멋이 있고 때로는 낭만과 철학도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산골에는 계절 따라 바뀌는 섭리의 자국이 뚜렷합니다. 기름이 흐르는 실록, 석천의 물고기 맛, 불타오르는 단풍, 송림의 눈꽃. 이러한 자연의 변화에 애정으로 심취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의 뜰하게 또 하나의 자연이 자리에 차지하게 되나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숲에 가면 한 그루 나무일 수 있고 강변에 가면 한 개 조약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피형, 나는 시방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가 용화동 앞을 흐르는 개울에 다다랐습니다. 두 발짝 앞에는 사방으로 바위에 둘러싸인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물이 괴었다 흐르는 이 폭포를 선녀탕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잠그기에는 죄스러울 만큼 맑고 깨끗한 물,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셔 봅니다. 신선한 이 물맛, 어쩌면 산정을 마시는 것이 외다. 맨발로 카랑한 겨울물을 거닐어 봅니다. 물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피형, 열애의 마음처럼 끝없이 흘러가는 여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옵니까? 이윽고 맨발로 밭두렁으로 올라와 흙을 밟아봅니다. 모적만큼 따스한 대지의 촉감, 잃어버린 동심과의 해후 같은 것을 느낍니다. 피형,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오이까? 언어는 있으되 대화는 없고 지식은 많으나 지혜는 적으며 경악은 있으되 감동은 없으며 증오할 줄을 알아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이렇게 병들어가는 시몬은 이곳에 와서 자연의 목소리를 빈 마음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지난 여름의 낭만이 생각납니다. 부산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일파화백이 이곳에 들려 우리는 왕피천 상류로 철렵을 나갔더랬습니다. 왕피천은 태백산맥의 깊은 계곡을 따라 돌고 돌다가 울진 성류골 앞을 지나 동해로 흐르는 강이옵니다. 우리는 반백의 머리칼을 바람에 날리며 강물을 쏟아내다가 물장구도 치고 멱도 감고 드디어 철렵으로 얻은 물고기를 회쳐서 불쇠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정과 낭만이 가득 담긴 술잔을 들이키며 소년 시절의 노래도 마음껏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옛 노래를 부르는 일파화백의 두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질 않겠습니까? 우람한 산새, 울창한 숲, 맑은 공기와 깨끗한 강물,
산새 소리며 강물 소리, 거기다 옛 친구 만나 술잔을 기울이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만 흐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인간적인 독백입니까? 소는 물을 마셔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은 같은 물을 마셔도 독을 만들어낸다는 옛말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P형, 여름이 가면 산골 사람들의 일손은 한결 바빠집니다. 거둬들일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월동 준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산골의 겨울은 길고도 춥습니다. 불타오르는 단풍을 조용히 완성할 틈도 없이 초겨울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휘날리는 낙엽을 보고 저마다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산골에는 1년 4철 계절 따라 바뀌는 자연의 빛깔이 있습니다. 봄의 빛깔이 파스텔화라면 여름은 유화, 가을은 수채화, 겨울은 목화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목소리를 듣는데도 철따라 다를 것입니다. 빗물처럼 창에와 부딪혀 쏟아지는 뻐꾸기 소리는 눈으로 듣고 사방을 요란하게 뒤흔드는 매미 소리는 귀로 듣고 가을은 풀벌레 소리는 피부로 듣고 겨울은 문풍지 소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P형, 자연의 빛깔이며 목소리에는 무한한 의미의 언어가 있다고 하더이다. 이 언어의 깊은 뜻을 불가에서는 무정설법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나타내는 유정설법에는 흔히 거짓과 과장이 있을 수 있어도 무정설법에는 오직 진실이 있을 뿐이라 하더이다. 산골 사료의 참 재미는 이 무정설법을 듣는 데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에게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슬기로운 귀가 없습니다. 이젠 지혜로운 마음의 귀를 갖기 위해서라도 좀 더 바보가 되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P형, 저녁놀이 노송가지 끝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깊은 산중에도 흙망이 있음인지 사원은 흔적도 없는데 낡은 석탑 한 기만 산기슭에 버려져 있습니다. 무심한 산골 아이들이 돌탑 둘레에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모양입니다. 나도 땅거미가 깔리기 전에 돌아가렵니다. 금년 겨울에도 이웃집 외양간의 소 요령소리에 여러 밤을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P형, 또 소식 전하리다. 안녕. 오늘은 김규련 선생님의 산골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